이번 시간에는 상품 관리에서 창고를 지정하고 택배를 지정하고 그거의 묶음 수량에 대한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창고가 하나일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A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 창고에만 넣는 게 아니라 한 뭐 3PL에다 넘길 수도 있고, 일부 제품은 우리 그 고가 제품이니까 자사 창고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제품은 냉동이다 보니까 3PL을 두 군데를 돌리고 자사 창고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우리가 주문은 받는데 배송은 보내지 않고 원청에다가 배송 보내주세요 하고 엑셀로 보내는 경우 있어요. 벤더라 그러죠? 그죠? 이런 벤더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요거 분류 체계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상품 중에 전체 상품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이거 테스트 상품이라 참 다양하네요. 이 상품 중에 제가 이 분류 체계가 정확한 정리,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 이 상품을 창고를 정리하는 거는 쭉 가보시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배송 기준 출고 창고라고 존재합니다. 이거는 드래그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세 개만 창고를 지정하겠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배송 기준 출고 창고 변경이라고 나오죠?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 창고. 근데 왜 창고가 하나밖에 안 나오냐고요? 창고를 추가하실 때는 저희 쪽에 1544-2333번으로 전화 주시면 창고를 추가해 드려요. 단 실물 창고가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과금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월 11만 원이 발생하니까 선택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창고가 추가되면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추가되죠? 선택. 그죠? 근데 창고 추가하시게 되면은 택배 배송 계약 관리도 또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창고에 대해서는 가용재고 창고가 아니라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 해당 창고는 우리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창고긴 창고인데 택배사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사 창고는 CJ 택배를 보내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창고는 부득이한 과정을 해서 롯데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창고는 한진 택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가는 우체국을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 본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창고는 그 창고를 계속 추가하게 되면 창고에 맞는 택배사를 별도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택배 배송 계약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해주셔야만 여기서 창고 기준에 대한 택배를 정리를 하세요. 즉 창고를 추가하실 거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창고도 또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창고 하겠죠. 얘는 업체 배송이란 것도 있어요. 택배 자사. 이건 뭐냐면 이걸 넣게 되면 얘는 이 두 가지의 상품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창고에서 창고로 택배를 보내세요라고 안 나옵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냐? 택배 출고 준비하는 거 벤더 출고 준비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것도 별도 기능인데요. 5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각 업체에다가 엑셀을 그쪽 맞게 폼에 맞게 보내주는 양식이 형성이 되시니까 요게 필요하시게 되면은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체 배송은 저희 쪽에 송장이 안 나옵니다. 뽑는 거 아니세요? 이거는 엑셀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 운임 박스는 드래그해서 얘는 박스가 극소냐 뭐냐 선택하시면은 이거대로 송장이 나옵니다. 중형으로 송장이 나와요. 이걸 왜 뽑냐? 나중에 정산 보실 때 편합니다. 택배 요금 어떻게? 레포트 출고 완료에 출고 완료 송장 목록 있죠? 여기서 신용권, 착부권 얼마에서 금액이 나오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쓰시기 편하시면 가급적 하시면 되고요. 이 단독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하시게 되면 얘만 선택해서 단독 배송이라는 걸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주문이 5개가 들어오면 5개의 송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냥 기본적인 건 단독 배송이 아니에요. 특별히 단독 배송이. 그러면은 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 택배 묶음 수량을 1로 나누는 거랑 단독 배송이랑 뭐가 차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하나도 단독 배송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고 보통 이거 묶음 수량은 뭐 2로 지정하면 2로 지정이 돼요. 3으로 지정하면 3으로 지정이 돼요.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주문이 5개 들어오면 2개 송장 하나, 2개 송장 하나, 하나 송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묶음 수량 지정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수량별로 해서 쪼개실 때 사용하세요. 음, 이런 기능은 많이 없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옆에 무게, 높이,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적용이 되세요. 이거는 특정 업체에서 저희가
규격 관리가 있어요. 그 물류 규격 관리에서 저희 쪽으로 해서 저희 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그 이 기능을 열어드려요. 이거는 왜냐면 최적 관리라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갔을 때 얼마의 박스에 담길 수가 있다. 작업 효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작업 라인도 바뀔 거고,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별로 가로, 세로, 높이랑 무게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료 하나하나 적으셔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있으세요. 근데 단 물류의 체질을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 관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창고 출고에서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창고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운임을 드래그해서 지정하시고 운임을 기본 극소면은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이쪽에서 운임 기본 타입은 지정을 안 하시게 되면은 택배 배송 계약 관리에 보시면은 기본 Y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운임 박스 극소로 잡혀 있으면 얘가 기본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이 극소 자체가. 그래서 지정을 안 하시게 되면 무조건 그거로 가는 거세요. 그래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뭐 변경이 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 배송이냐, 묶음 수량이냐. 요거에 대한 정의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고 변경이었고 택배 운임 타입에 대한 변경을 안내해 드렸습니다.